자, 마이바티스에서 SQL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죠.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 DAO 클래스랑 XML 래퍼, 그러니까 SQL 명령어랑 자바 코드를 나눠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스프링 들어와서는 DAO랑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랑 구형 클래스로 나누어서 또 하고 있죠. 근데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DAO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많이 설계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방식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완성된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인터페이스에 SQL 명령어를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페이스잖아요. 근데 메서드가 물론 당연히 인터페이스니까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위에 지정한 SQL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XML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간단하게 파일 하나에 끝나는 거죠. 처리가 3개로 나누지 않고 파일 3개를 작성하지 않고 하나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매퍼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를 우리가 새로, 방식이 다르니까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스프링 03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로 만들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레거시요. 프로젝트 네임은 스프링 03, 그리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패키지는 com example 스프링 03이요. 자, 프로젝트 만드셨으면 폼.xml을 여시고요. 폼.xml에서 우리 자바 버전은 1.8로 하시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자바 1.8, 스프링 5.2.8. 오라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OJDBC6 메이븐에서 가져왔고요. 그 OJD 이거 가져오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븐 사이트죠. 검색 박스에 OJDBC6 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11.2.0.4 이거죠. 이거를 복사한 거죠. 그 코드 카피하면 바로, 클릭하면 박스 안에 있는 코드를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돼요. 그걸 붙인 것입니다. 그 코드가 이 코드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븐 사이트에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죠. 가져왔고, 커먼스 DBCP 1.4. 각 아티팩트 아이디가 같은데 그룹 아이디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아이디를 잘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스프링 JDBC, 마이바티스, 또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결시켜주는 마이바티스 스프링, 이렇게 5개의 라이브러리를 폼.xml에 추가했고요. src 메인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마이바티스 config.xml, 이게 마이바티스의 설정 파일인데요. 이번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실습할 때는 이 파일을 내가 세팅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래도 파일은 필요합니다. 내용은 없지만 파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src 메인 리소시스 밑에 패키지요. 새로운 패키지 이름은 매퍼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매퍼스 패키지에다가 XML 파일을 갖다 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설정에서는 그 디렉토리를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가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파일은 만들지 않겠지만 디렉토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web.xml 파일,
웹.xml은 웹 프로젝트의 그 설정 파일이죠.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참조되는 파일이죠. 웹.xml. 웹.xml에서 우리 이제 한글 처리 때문에요. 필터를 등록하는 거죠. 필터의 URL 패턴은 /star 하면은 모든 URL 패턴을 말하는 거죠. 모든 URL 패턴에 대해서 이 필터 네임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연결되는 거죠. 모든 URL 패턴에 대해서 이 필터가 실행이 되는데요. 필터가 실행되는 클래스 이름은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캐릭터 인코딩 필터 클래스입니다. 이게 이제 선처리가 되면서 인코딩이 UTF-8로 세팅되는 것이죠. 자, 이 루트 컨텍스트.xml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이거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 JDBC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드라이버 연결 문자열 ID 스프링 패스워드 1234 그리고 자 이것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바티스를 써야 되니까요.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입니다. SQL 세션이 SQL 명령어를 실행하는 객체고요. 이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SQL 세션 팩토리가 필요한데요. 이 팩토리에서 참조하는 변수가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매퍼의 위치를 가리키는 설정이죠. 그리고 여기 REF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다른 태그를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소스 참조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DB 연결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요. 이게 DB 연결 정보죠. 그리고 여기는 설정 파일 위치고 매퍼의 위치고요. 그리고 SQL 세션은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오토 클로즈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을 메모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고요. 번호, 이름, 메모 내용, 날짜는 현재 날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몇 개 메모를 작성하고 커밋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프링에서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스프링 계정에 실습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가 스프링인 계정이죠. 번호, 이름, 메모 내용, 날짜는 기본값은 현재 날짜. 테이블 만드시고요. 생성되었고요. 거기다가 레코드를 추가하고요. 셀렉트 해보니까 잘 들어갔죠? 그러면 커밋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컨텍스트.xml에 좀 아까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세팅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이 빈을 닫기 전에요. 마이바티스 스프링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캔이라는 것은 이 마이바티스 객체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메모리에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패키지는 그 루트 패키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탐색을 해서 해당되는 것을 메모리에 올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루트 패키지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03 밑에 있는 이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모든 클래스들을 다 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바티스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메모리에 올려주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추가를 하시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죠. 예, 그래서 모델 쪽을 먼저 만드는데요. 이제 패키지는 루트 패키지에다가 그냥 작성을 할게요. 거기다가 DTO 클래스 변수 4개 만들고요. getter, setter와 toString 그리고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기본 생성자 하고요. 파라미터 2개짜리 생성자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메모 DAO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인터페이스는 자바 코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완성된 메소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SQL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트 메소드로 출하면 그 위에 있는 select annotation 이 SQL 명령어 있잖아요. 이게 실행이 돼요. 이 SQL이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인터페이스니까 메소드가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자, 미완성 메소드이죠. 근데 이 메소드의 실제 내용은 뭐예요? SQL이죠. 네, 이렇게 이게 세트가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XML 파일을 따로 나눠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 파일 하나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DAO랑 클래스랑 XML이랑 나눠서 하는 방식을 많이 썼잖아요. 그 방식을 앞으로도 많이 쓸 텐데요. 좀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 메서드도 좀 간단하잖아요. 그냥 인터페이스로 선언만 해주면 되고요. 선언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SQL에다가 그 SQL 종류, 지금 이거는 select 명령어니까 select 태그, select annotation에 select 쿼리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추가 같은 경우 지금 이름하고 메모가 넘어오는데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 값을 넘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파라미터, 이 변수인데 이 메서드에서 마이바티스로 넘길 때는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야 돼요. 이 파람 어노테이션이 여기랑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예, 마이바티스 변수랑 연결할 때는 파람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예, 글 번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는 업데이트인데 DTO 전체가 사실 파라미터죠. 그럼 특별히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적지 않아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글 번호 같은 경우 또 파라미터죠. 예, 파라미터 전달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컨트롤러의 빈 이게 중요하죠. 그 프로젝트가 올라올 때 저 어노테이션 이게 없으면은 이 클래스는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죠. 네, 스프링에서는 컨트롤러, DAO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려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빈으로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 DAO. 자, 이 메모 DAO요. DAO가 아까 여기는 어노테이션을 안 붙였잖아요. 원래 이제 이 DAO에는 보통 리파지터리 이런 걸 붙여요. 근데 안 붙였어요. 안 붙여도 여기선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루트 컨텍스트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마이바티스 매퍼 객체 인터페이스 매퍼를 이 베이스 패키지 ER을 다 탐색을 해서 자동으로 스캔하겠다는 태그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서버가 올라올 때 이 파일을 읽어드리면서 다 뒤져요. 그 디렉토리를. 그 중에서 이게 이제 마이바티스 매퍼구나 하고 이거를 메모리에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인젝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끼워 넣기가 되는 거죠. 연결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루트거든요. 슬래시가 루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 처음에 설치하는 홈 컨트롤러 있죠? 홈 컨트롤러 가보세요. 자, 홈 컨트롤러에도 여기가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URL이 똑같은 게 양쪽에 있으면 못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에러 납니다. 하나 막아야 돼요. 예, 똑같은 URL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홈 컨트롤러에 홈 메서드 있죠? 주석 처리해 주세요. 네, 양쪽에 똑같은 URL이 두 군데 있으면 못 찾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시작 페이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처음에 실행했을 때 여길 참조해서 이 모델 앤 뷰는 모델과 데이터와 페이지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리스트에서 구해오는데 여기서 리스트 호출했을 때 이거죠. 그러면 이때 리스트 메서드에서 SQL이 실행돼서 레코드 리스트가 리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넘어온 값을 저장하고 뷰 네임이라는 건 이거는 list.jsp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list.jsp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변수명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리턴. 나머지 내용들 여기 이제 추가죠. 추가도 이제 값을 저장할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 가서 이름하고 메모 내용이 넘어오잖아요. 그게 SQL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 줄 너무 SQL이 기니까요.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중간에 이렇게 끊으면 문자열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여러 줄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슬래시, 리다이렉트 슬래시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추가된 다음에 목록으로 가서 또 화면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할 때 프로젝트에서 run as, run on 서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뭐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었으면은 2개 이상 있으면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remove all 해서 현재 프로젝트만 남기고요. 그리고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에러가 아마 이 콘솔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콘솔에 보시면 에러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자,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자, 여기가 루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게 set view name이 페이지 URL을 지정하는 겁니다. list.jsp로 가라는 얘기죠. 뷰즈 밑에요. 뷰즈 밑에 list.jsp로 가는데 데이터는 이게 변수명이죠. add object 다음에 앞에가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입니다. 이 변수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게 변수 앞에서 컨트롤로 해서 넘긴 변수명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집합이고 이게 개별 값이죠. 번호, 이름, 메모 내용인데 메모 내용에 링크를 걸었어요. 링크 걸어서 클릭하면 상세로 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 데이트 날짜인데 날짜를 포맷을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글쓰기라든지 글쓰기 되고요. 수정 잘 되고 있고 삭제도 되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서 페이지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하고 메모 내용 쓰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인서트로 가죠. 이 이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서트로 가서 여기로 근데 그게 이제 DTO에 한꺼번에 쌓일 수 있죠. 사실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델 애트리뷰시라는
어노테이션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빼도 돼요. 이 DTO 속의 변수명과 태그의 네임이 같으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로 호출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인서트 쿼리가 돌아가는데요. 이 이름과 메모, 이거를 이제 마이바티스에 보내는, 파람이라는 건 마이바티스에 보내주는 마이바티스의 변수명이에요. 여기랑 여기 같죠. 여기랑 여기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글이 들어가고요. 새로운 글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게 뭐예요? 슬래시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다시 가는 거죠. 갱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세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모 내용을 클릭하면 메모 뷰 메서드의 번호를 넘기거든요. 이 메모 뷰라는 함수가 자바스크립트 함수인데요. 여기에 글 번호예요. 그러면 주소를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낼 때 형식이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파라미터로 보낸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로 보내는 방법이고요. 지금 쓴 방법은 파라미터로 보내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간 거죠. 뷰하고 슬래시하고 5번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URL에 포함시킨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론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번호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view.do라는 액션은 공통이고 이 값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고유한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 자체가 고유한 주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고유한 주소는 아니죠. view.do라는 공통의 주소고 파라미터를 바꿔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이 방식을, 두 번째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번호가 넘어가는데 번호가 주소에 포함이 돼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뷰에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번호가 넘어왔는데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있는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라미터가 아니죠. 변수죠. 이거는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패스 베리어블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view.jsp로 가라는 얘기죠. 내용을 가져와서 저장해서 view.jsp로 가는 겁니다. 뷰는 글 번호가 넘어오면 그 글 번호를 조회를 해서 레코드 하나를 리턴해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정.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기로 오는 것이고요. 수정에서는 히든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글 번호가 이제 히든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정 삭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서 DTO라는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 이름, 메모 내용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수정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수정 버튼 클릭하면 여기도 그런 같은 방식이죠. 업데이트 슬래시 몇 번 이렇게 번호를 준 거죠. 삭제도 딜리트 슬래시 몇 번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럼 받는 쪽에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둘 다 여기 보면 이게 변수잖아요. 패스 URL에 포함된 변수.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입니다. 이거 이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업데이트하고 시작 목록으로 가고 삭제하고 또 목록으로 가는 것이죠.